네, 안녕하세요. 대치세종수학과 서이현입니다. 네, 오늘은 특강을 위한 특강이 아니라 이제 다음 학기 또는 그 다음 학기를 넘어서 내년에까지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점수,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네,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수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해 봤을 때 실질적인 활용 능력 이런 거를 넘어서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이 기존에 있었을 거고 신규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고 좀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도 뭐 물론 있고 되게 폭이 다양하기는 한데 공통적인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뭘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답을 많이 못 하거든요. 어, 문제를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뭐부터 시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뭐 예를 들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문제는 세 가지 중에 뭘 물어보는 건지 그 후보군은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는 항상 동그라미를 해라. 뭐 별표를 쳐라. 뭐 이런 건 다 하시겠지만 저에게 이제 동그라미를 쳐야 함은 이 문제에 어떤 키워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좀 필기를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는 법부터 배운다라는 게 문제가 그냥 이렇게 줄줄이 읽는 게 아니고 아 이런 키워드가 있으니까 내가 뭐를 떠올리고 뭐가 떠오르면은 뭐 세 가지를 할 수가 있고 세 가지 중에 이건 시도해봤고 요건 아닌 것 같으니까 요걸 해야겠다 요런 정리를 이제 제가 좀 잘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학 때 일단 정리를 해놓고 방학 때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좀 기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는 사실 실질적인 문제풀이랑 실전 연습을 기르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부분마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학기 중에 그거 정리부터 시작을 하니까 사실 친구들이 뭐 열심히 해도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리를 하고 이제 성적이 쭉 오르려고 하는 와중에 시험을 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네, 상황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방학 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네,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다는 거는 막 필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문제를 딱 보고 아, 이런 유형이구나. 이런 키워드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게 머리에 박혀 있으면은 이제 뭐 문제 마무리까지는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문제풀이 활용 능력에 따라 좌우가 되더라도 중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잘 한다. 정리를 좀 잘 해야 이제 성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양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치세정학원 이전에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방학 특강뿐 아니라 네, 내신 대비까지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대치세정학원에서 이제 같은 학원 이제 최택 선생님과 함께 팀을 꾸려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재랑 수업을 네,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투스 연간검토단 올해 네, 연간검토단에 소속되어 있고 이전에 자이스토리랑 수능특강 변형 문제까지 검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단순히 풀고 뭐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네, 교재 검수, 검토 이런 거를 하면서 문제 자체에 대해서 아, 뭐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구나. 여기 수능특강 변형 문제를 볼 때도 아, 이거를 뭐 단순히 숫자 변형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을 이렇게 바꾸거나 추가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뭐 다양한 전국의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쭉 진짜 많이 보면서 되게 변형을 요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뭐 그림을 빼거나 그림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두 문제를 이렇게 합치거나 이런 부분을 네,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학생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수업한다라는 건데 제가 진심으로 네,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친구들이 조금 열의가 있거나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이 그래도 태도가 다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네, 한번 잔소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잘 네, 저희 같이 좀 굉장히 뭐랄까요? 유대감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름방학에 대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중요한 네, 키워드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네, 여름방학이 겨울방학을 비해서는 굉장히 짧죠. 그죠? 겨울방학은 2달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데 여름방학은 학교마다 또 되게 다르기도 하고 한 달 남짓 정도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름방학이 그래도 방학이잖아요. 그죠? 특히나 여학생들이 이제 지금 수행평가 기간이라서 저희 반 학생들도 막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수업할 때 막 들으려고 깨려고 애쓰는데 막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네, 수행평가랑 등하교에서 되게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오롯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쵸? 물론 날도 덥고 해서 네, 그래도 좀 힘들 거긴 한데 요런 시간에 수학에 투자를 많이 해놓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둬야 학기 중에 조금 이제 힘들 때 좀 쉬고 요렇게 하더라도 네, 성적 유지나 어떤 실력 유지 정도 되는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방학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이제 역전을 하려면 사실 등수가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이 물론 오르는 친구도 있고 더 떨어지는 친구도 있을 건데 등수가 오르고 점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은 사실 현장 유지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도 욕심은 저희 반 학생들 공부에 정말 열의를 갖고 막 풀 집중을 하고 너무너무 많이 해서 막 오르고 항상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와 진짜 열심히 한다. 넌 진짜 잘 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시간 배분이 막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운 여름방학 시간에는 그래도 뭔가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많이 공부를 해서 이제 남들보다 더 할 수 있는 발판, 그러니까 아니면은 방학 때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 성적을 좀 네, 만회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 부족했던 공부량을 보충을 하고, 그죠? 1학기 때 뭐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면 그런 공부량을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우리가 시험을 칠 내용을 학기 중에만 사실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려면은 이미 수학을 잘 하거나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전에 내가 뭐 예비 고1, 뭐 겨울방학 때 많이 못했다 하면은 방학 때 그래도 진짜 많이 해야 되겠죠. 그쵸?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이 공부를 좀 해놔야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성적 상승을 좀 기대해보지 않을까, 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학기 이후를 미리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써놨는데 다음 학기만 공부하기도 빠듯하면 다음 학기에 집중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겨울방학이 지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단순히 내신에만 집중하기엔 또 불안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모의고사도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공통수학 1, 2를 넘어서 대수부터는 수능의 범위가 포함이 되죠. 그쵸? 물론 공통수학 1, 2도 포함이 되지만 이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수부터는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시험 관리를 점수 관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야 돼요. 이제 고3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겨울방학 때 문제풀이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개념도 모르고 아니면 개념을 한번 배웠는데 학생들 보니까 뭐 거의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보면은 뭘 해야겠다. 뭐 문제풀이 능력을 떠나서 그 정도 정리를 좀 할 수 있으면은 방학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심한 문제풀이랑 점수 관리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이전에 예비 고1에서 이제 1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에 어떻게 공부했었는지가 이제 1학기 사실 성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가 아니라 1학기에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공부를 덜 한 건지 아니면은 학기 중에 공부를 덜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멘탈 관리가 어려웠다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반드시 하고 네, 여름방학과 2학기를 보내야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은 중간고사 끝나고도 같이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기말 끝나고도 당연히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지 오답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좀 많이 틀렸는지 아니면은 왜 잘 봤는지 뭐가 좋았는지 이런 것들도 네, 무조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실 공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점수 및 등급을 다지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어려운 문제, 폭넓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익숙함이 좀 많이 늘어나고 유형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어려운 문제를 계속 고민해보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등 전과정 선행학습 마무리, 선행학습이 뭐 이미 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럼 그런 부분을 또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풀이 및 실전 연습은 다음 학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과정이 되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학기에 있을 공통 수학 2. 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심화 문제풀이와 실전 연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선행학습 마무리가 네, 수반이 돼야 되겠고 자,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내신으로 치면은 1등급에 가까운 2등급부터 그쵸? 3등급 중반 요 정도까지 되겠죠? 아니면 3등급 정도? 네, 요 2, 3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이 사실 여름방학을 정말 잘 보내야 2학기에 어떤 성패가 좀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공통수학 이 유형 정리 및 심화문항 유형학습을 네,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유형 정리라고 해서 막 그냥 단순히 암기 이런 게 아니고 요런 키워드는 뭘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문제에 포함이 된 거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도 좀 많이 접해보면서 기본적으로 빈출되는 유형과 문제는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이제 학기 중에 내신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정말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어떤 깊은 대화나 상담이 이제 되게 필요한데 만약에 학생들이 내가 공통수학 2,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대한 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해서 성적을 무조건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요거는 이제 중위권과 중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뭔가 마음은 그렇게 처음에 먹었지만 학기 중이 이렇게 되면서 뭔가 좀 덥고 그쵸? 좀 1학기 때 열심히 한 것 같으니까 쉬고 싶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100의 역량, 100의 공부를 할 수 있으면은 70, 80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과정에서 70, 80 정도의 어떤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대수 과정도 70, 80 정도 했을 때 뭔가 도움은 당연히 더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역량을 한 과정에 집중을 해서 정말 내가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 과정만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비슷할 것 같아. 그러면은 한 과정에서 70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뭐 공통수학이랑 이제 대수 에서 70, 70이면 14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일단 대수도 한번 공부를 하고 공통수학 2도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대수도 할 수 있고 공통수학도 할 수 있다. 백백 할 수 있다. 그럼 사실 그게 베스트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이 선행에 굉장히 불안감이 있다. 하면은 하는 게 마음의 안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오히려 공통수학만 좀 열심히 다지고 싶다. 그럼 정말 그것만 했을 때도 대충대충 하지 않고 정말 잘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건 사실 학생들의 어떤 판단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학생과 아니면 학부모님과 어떤 강사와의 상담이 이렇게 좀 이루어져서 만약에 뭐 한 과정만을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네,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나는 공동수학도 해야 되고 근데 대수를 안 하는 게 좀 불안하다 하면 뭐 대수도 하는 거고 이렇게 잘 네,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본인이 어떤 불안감이 가장 줄어드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 중엔 대수과정 개념 및 유형 정리를 한 후에 겨울방학 때 본격적으로 내신과 모의고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원래 베스트기는 한데 네, 이게 자신이 없으면 사실 다음 학기가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학기에 집중을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마인드와 평소 태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거나 고득점의 완성에 뭐가 필요한지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 개념 있죠. 교과 개념과 실전 문제풀이 개념. 보통 학생들 교과 개념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념을 몰라서 못 풀었다라는 거는 공부를 정말 뭐 거의 안 했거나 그죠? 그런 학생들 외에는 교과 개념은 다 거의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전 문제풀이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중간고사 때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들어온 학생들 보면은 이거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잘 모르고 아니면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하고 건너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사실 경쟁력에서 계속 밀리는 거고 너무 막 스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교과 개념에서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볼 수 있고 아니면 훨씬 더 간단하고 깔끔하게 문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방학 때 좀 해놓으면 학기 중에 막 새로운 내용을 배우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밑바탕으로 공부를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요런 개념, 요런 어떤 문제풀이 방법을 요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유형 정리까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하는 게 저는 사실 뭐 3등급까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유형 정리의 적용 연습. 쌤이 이렇게 풀고 이런 키워드를 보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네.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뭐 변수가 많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빠뜨렸지? 뭐 문제의 식이 4개가 필요한데 3개까지 했는데 남은 하나가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게 사실 여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기본적으로 성실하기만 하면 다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함. 근데 플러스 뭔가 고민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까지 사실 마무리가 되면 1등급 컷까지는 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가장 열심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문제를 막 거의 서예하듯이 막 이렇게 푼다 그런 친구 아니고서는 또 뭐 여기까지 잘 되어 있으면 또 실전 연습이라는 게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을 때 그래도 시간 배분을 해서 최대한 점수를 잘 끌어낼 수 있도록 이제 학기 중 연습을 하는 거고 방학 때는 사실 이렇게 3단계까지 완성을 하고 실전 연습과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학기 중에 학기 중에 뭐 이건 된다 쳐도 다시 이렇게 올리기에는 시간이 사실 부족해요. 이제 수학을 정말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뭐 다른 과목,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영어, 뭐 한국사, 뭐 사회 뭐 이런 부분을 또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좀 정리, 유형 정리, 뭐 개념 정리, 문제풀이, 문제 유형 정리까지 좀 다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유형 정리 다시 마무리하고 내신 기출 이렇게 다 풀어보고 모의고사도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시간 연습, 실전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를 시험을 못 칠 수가 없지 않나. 특히나 이제 여고, 제가 또 숙명여고를 맡고 있지만 뭐 경기여고, 숙명여고, 뭐 중대부고 뭐 이런 학교들까지도 사실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스스로 잘 점검을 해서 본인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사실 여기까지만 돼도 1등급 다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가 잘 안 되고 이제 막판에 또 그죠? 학기 중에 막 시간 조정 안 되고 뭐 암기 과목에 뭐 너무 치우친다든지 그럼 수학을 좀 보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방학 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학기 중에 유형 정리 적용이랑 활용 능력 보면서 실전 연습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방학 때는 1, 2, 3 하고 학기 중에는 3, 4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다. 네. 그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숙명여고랑 중대보고 올해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적중이랑 수업 준비를 이번에 한 것들이 너무 정말 도움이 됐고 적중도 많이 하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걸로 다 가르쳐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다 마치지 못했겠죠. 그쵸? 물론
많이 마친 친구도 있지만 아쉬운 친구들도 있고 해서 아, 너네가 공부한 게 진짜 이렇게 나왔어 라는 거를 사실 학생들에게 저희 반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네,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QR코드가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영상 밑에 링크를 네, 뭐 댓글이나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시험에 직결되는 그런 개념이나 유형 정리를 다 진행을 했고 그런 것들이 실제 결과에 나왔고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아쉬웠던 학생들도 제가 이제 아, 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나왔지?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나왔는데 뭐 실수해서 죄송해요, 유유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리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기말 때도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이제 또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같은 팀, 네, 중동고 맡고 있는 채택 선생님이고 이제 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교재 연구, 수업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저희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 혼자만으로는 사실 뭐 시간적 한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학교별 자료, 유형 정리, 모의고사 자료 정리, 모의고사, 뭐 내신 유형 정리 이런 것까지 전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합반 학생들도 아 요거는 이제 네 친구들에게 혹시나 걱정할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합반 학생들 동안 숙명여고반과 동일하게 학교별 반 대비 정도를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고반도 당연히 이제 뭐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기출 문제를 정리한 거 이런 것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합반 친구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학이 뭐 굉장히 막 교과서를 타거나 그쵸? 부교재를 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는 다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특성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직전에는 각자 숙제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 모든 학교 저희 지금 정신여고, 뭐 중대부고, 경기여고, 뭐 자밀고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학교 뭐 프린트, 그 다음에 부교재, 뭐 이런 것들을 다 변형 문제를 제가 다 만들고 다 수집을 해서 이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 능력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 맞는 것까지 뭐 연합반이라고 해서 신경을 덜 쓰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고요. 숙명여고 반을 제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학교별 반에 어떤 그런 네, 특성을 녹여내는데 그거에 맞춰서 연합반 친구들도 그만큼 더 할 수 있게 정말 노력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학교 시험을 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요. 뭐 숙명여고만 보는 건 아니고 뭐 이전에 아까 유튜브 뭐 보여드렸겠지만 중대보고 그다음에 뭐 경기여고 뭐 정신여고 이런 식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 시험지 분석인데 한 문항도 빠짐없이 공부했던 문제들 다 나왔다. 그리고 한 번 보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아니고 유형 정리를 하고 뭐 시험도 많이 치고 동형 모의고사에 됐고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유튜브를 찍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맞췄으면은 이렇게 공부를 해줬으니까 맞출 수 있지 않았겠니? 아니면은 뭐 만약에 틀렸으면은 이렇게 했는데 왜 틀렸을까? 아니면 뭐 복습을 안 한 건가? 숙제를 안 한 건가? 이렇게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영상으로 네, 남긴 거라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저희 교재랑 뭐 동형 모의고사, 뭐 직보 때 나눠졌던 모의고사, 변형 문제 자료 이런 것들에서 정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짚은 거고요. 네, 어떤 심화 내용을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를 하시는지에 되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 뭐 완전히 숫자가 똑같은 문제는 사실 거의 없겠죠. 그래서 숫자 변형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조건이 많이 변형이 되는지 그다음에 덧셈 뺄셈으로 물어봤다 뭐 곱셈 나눗셈으로 물어봤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가장 좋은 변형 아이디어를 습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내 수업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린트열 네모난 이건 숙명여고 자료인데요. 중대부고는 이제 부교재가 올림포스 전국연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모의고사 기출이고 경기여고 프린트도 네,
모의고사 기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변형 문제를 제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네문항을 180문제 180문제로 이제 네, 제가 다 모아서 변형 문제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포 때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네, 말씀드렸던 PPT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토시 하나 똑같은 문제, 뭐 아니면 뭐 사실 문제가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가도 저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기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이제 학기 중에 학생들의 실력에 비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것들이고요. 사실 기본적인 거는 뭐 이런 문제를 딱 풀어봤을 때 이렇게까지 변형이 되는 어떤 피지컬이 좀 네, 되어서 자유자재로 변형 문제가 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방학 때 하는 거고 이제 학기 중에는 활용 능력을 배양하면서 이제 그죠?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내 실력보다 더 많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최대한 신경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항상 얘기해요. 한 번 풀어봤으면 다 풀 수 있냐?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숙명여고 중간고사 때도 프린트에서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등급 컷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이 학생들이 어려워했는가? 뭐 변형이 되었는데 그걸 알아챌 수 있었는가? 아니면은 단순 변형이 되었는데도 못 풀었는가?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이해를 한 게 아닌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했었고 자, 앞으로의 모든 시험도 이렇게 출제가 될까? 모르죠. 그죠? 뭐 선생님께서 뭐 바뀌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더 필요하네 라고 이제 생각이 좀 바뀌셔서 아니면 출제 모토가 좀 바뀌실 수도 있고 뭐 프린트가 됐는데 갑자기 부교재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사실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아예 생각을 배제하고 나오는 것들에만 집중하면 사실 만약에 다른 패턴으로 출제가 됐을 때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항상 고려를 해서 쉽게 나왔다. 우리 학교 쉽게 나왔다. 그럼 다음 학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단대국어도 그랬었잖아요. 좀 비교적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요즘 점점 네, 굉장히 많이 어렵게 출제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수학을 많이 공부를 해서 수학의 자유로운 그런 어떤 실력이 되면 사실 다 네, 뭐 괜찮은 거거든요. 변형 문제도 이렇게 좀 풀어보면은 딱 봤을 때 익숙해. 그럼 쑥 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가장 추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내 실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집중을 탁 해서 우리 학교 시험 패턴이랑 이제 부교재 아니면은 뭐 프린트 이런 거에 탁 이제 변형 문제 제가 주는 것까지 딱 해서 완벽한 점수가 딱 나오면은 베스트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업 구성을 했고요. 변형 문제, 학교 기출문제 분석 이런 거는 제가 진짜 잘한다? 네, 열심히 하고 또 나쁘지 않게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심히 공부를 하자. 그죠? 그래서 프린트 전문항 손풀이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및 출제 예상 손풀이 교재도 제가 따로 모아서 줬어요. 이거는 뭐 너가 풀 시간이 없으면 보면서라도 외워라 막 이렇게 해서 배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 풀이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에 집중해서 보도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이런 문제들도 많이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강남구 내신기출 유형정리 문제였고 얘가 손풀이 교재고 얘가 이제 변형 문제 교재였어요.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 때도 우리가 교재가 지금 나갔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아 정말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구나 라는 좀 어떤 심적 안정감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도 좀 많이 풀어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키워드를 보는 근본적인 유형 정리가 돼야 된다. 변형 문제, 적중 이거는 사실 10%, 15% 아니면 뭐 20, 25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의 실력 외에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실 뭐 그죠? 기본적으로 유형 정리가 잘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좀 풀 수 있는 건데 뭐 굉장히 어려운 모의고사 기출 이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뭐 거의 그쵸?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정리가 되어 있어도 네, 어느 정도 점수는 잘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신 100점을 저희가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수업의 목표, 제 수업의 목표는 한 1등급 조금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뭐 1급보다 한 5점 정도 더 높게 이 정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정도는 이제 사실 어떤 수학적 센스를 논하기 전에 그냥 실력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내가 수학에 되게 자신이 없어 그러더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은 내신 시험을 치고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뭐, 아, 망했네? 뭐,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외면하고 싶겠지만 또 저희 반 그 모토, 제가 항상 친구들 얘기하는 게 이제 회피하지 말자거든요. 회평이 되면은 안 된다. 회피하지 말자. 그래서 시험지를 갖고 오고 정말 보기 싫겠지만 스스로 이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도 해보고, 아 그러면 이제 풀어봐야 본인이 진짜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틀린 건지, 아니면은 뭐 프린트에 나왔던 건데 진짜 프린트 문제도 똑바로 못 푼다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봐야 알거든요. 제가 또 학생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뭐죠? 뭐지? 자, 네. 에?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게 생겼네요.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가져고 와서 피드백을 다 진행하고 저랑 개별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대면 상담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시스템의 완성이다. 사실 교재 연구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거의 24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을 못 간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시험 끝나면 학생들 시험지 다 풀어보고, 그쵸? 오답까지 시키고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또 다음 네, 시험 준비에 들어가거나 방학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또 준비하는 것도 저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네, 모든 내신 문제를 좀 많이 검토를 하고 모의고사 최신 기출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문제들이고 오른쪽이 이제 내신 문제들 좀 모아놓은 건데 굉장히 많죠, 그렇죠? 공통수학 2 이제 2학기 과정에 들어갈 문제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변형이 되네. 뭐 직선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직선으로 낼 수도 있는데 뭐 곡선으로 낸 아니면 뭐 새로운 함수를 낸 학교들도 있다던가 뭐 한 번 꺾였는데 두 번, 세 번 꺾인 걸로 내신다던가 이런 것까지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슬라이드를 추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일단 시험 분석표가 나가고 있고요. 어떤 문항이 뭐 정답률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오해와 이렇게 작성이 됐고, 점수대별 인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학생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거나 멘탈이 좀 네, 안 좋을 것 같다 하면은 등수는 빼지만 점수대별 인원은 항상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하나가 한 명은 아니고 동점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아 그래도 내가 중간치는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상위권이네, 뭐 저번에는 되게 못 쳤는데 이번에는 좀 잘 쳤네, 이런 부분을 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요거는 네, 제가 배부하는 손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강 후기가 이렇게 또 잘 나온 것들을 보여드리고, 제가 굉장히 시험 문제나 기출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뭐 객관식인데 아니면은 뭐 논리적인 구조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캡처를 네, 딴 거고요. 네, 공통수학2 실력반은 이제 두 반이 있는데 하나는 연합반이요. 그래서 이제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의 키워드를 보는 관점을 탄탄히 해서 학기 중에는 이제 각 학교 내신 기출뿐만 아니라 강남구 내신 기출을 통해서 그냥 튼튼하게 기반을 진짜 열심히 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 기출이랑 모의고사 문제 풀이에 유형 및 개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모의고사 문항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죠? 뭐 중요하다는 거는 뭐 특정 문제집에 실린
문제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보고 교집합이 있는 문제들을 방학 때 많이 풀어놓으면은 일단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적응이 되어 있으면 학기 중에는 새로운 문제들, 뭐 좀 특이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문제들만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려움 없이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기출, 강남구 내신 기출 유형 정리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기출의 기반을 다 다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학기 중에는 땅 해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 정리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저희가 뭐 모의고사 30번 이런 거는 사실 뭐 유형 정리로 되는 문제들이 아니죠. 그런 문제를 말고 이제 뭐 내신으로 치면은 그쵸? 1컷 근방,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치면은 뭐 1등급 이내에 들 수 있는 거기까지는 사실 유형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1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많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을 최대한 최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뿐만 아니라 이런 모의고사 기출이 이렇게 변형이 되고 학교에서 우리 학교 또는 우리 강남구 근방 학교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방학 때 다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수학도 실력반은 연합반도 있고 숙명여고반도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숙명여고반은 이제 뭐 학기 중에도 학교 프린트도 있고 숙명여고 기출도 다루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쫙 정리해서 올라가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저도 이제 3월 달에 들어온 친구들이 가장 많고 중간고사 끝나고도 친구들이 들어와 줬는데 숙명여고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왔을 때 유형 정리부터 뭐 학교 기초 학교 프린트 이렇게 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걸 방학 때 하면은 조금 더 훨씬 더 편하게 내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제 모의고사까지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부터 우리 숙명여고 학교의 패턴에 맞춰서 모의고사 기출도 너무 어려운 거는 조금 제외를 하고, 그쵸?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는데 이런 것들 방학 때 좀 먼저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명여고 기출, 뭐 문제 패턴, 저희가 모의고사 문항들이 이제 프린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좀 미리 보고 이전의 기출에서는 어떤 모의고사의 어떤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출제하셨는지 그런 부분은 방 때 보고 학기 중에 또 말씀드렸듯이 딱 하고 출발을 해서 프린트 막 변형해보고 그 다음에 유형 정리했던 것도 뭐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복습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부분도 똑같아요. 연합반 친구들도 당연히 각 학교를 제가 다 조사를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각 학교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모의고사 기출을 최적화시켜서 최대한 저희 반 학생들의 공통 분모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수업 구성을 할 거고요. 숙명여고반은 대신 학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숙명여고 기출을 본다. 기출을 수업 시간에 녹여내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반 정신여고, 뭐 중대국어, 경기여고 뭐 이런 친구들도 다 그쵸? 수업 시간에 뭐 우리 학교 기출, 우리 학교가 좋아하는 모의고사 문항 이런 것들이 뭔지 한번 보고 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방학 때 클리닉이 필요하겠죠. 학생들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듣는 것만으로도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일요일 2시부터 10시까지랑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뭔가 요 시간대 클리닉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일단은 학생들에게 왔을 때 물어보고 조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수업을 너무 많이 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속 학교의 시험 기출 패턴을 바탕으로 문항을 선별해서 수업 및 과제가 구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2학기 때 내신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강남구 내신 기출이랑 모의고사 기출 이렇게 엮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기본적인 개념이 어렵다 그러면은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은 더 공부를 하는 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클리닉 때 와서 질문하고 설명 듣고 하면은
열의만 있으면 진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의만 갖고 오시면은 네, 잘 진행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공동수학 실력반이고요. 이건 이제 대수 개념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공동수학도 공동수학인데 이제 내년부터 나는 진짜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잘하려면은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많이 문제풀이랑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출발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한 번 유형 정리를 돌리겠다. 한 번 유형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겨울방학 때 정말 문제풀이 뭐 수학 활용 능력을 좀 배양시키는데 집중을 하고 싶다. 내가 활용 능력만 좀 겨울방학 때부터 기르고 싶다. 이런 친구들 위해서 대수 개념반을 개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뿐만 아니라 키워드를 보는 관점을 탄탄히 하고, 그쵸? 학기 중에 또는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이나 학기 중에는 내신 기출이랑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를 막 본다기보다는 진짜 기본적으로 처음 하는 친구들도 네, 이해할 수 있게 탄탄한 개념 대신에 이거를 내가 문제풀이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를 동시에 생길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유형 정리랑 키워드 정리에 가장 중요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수개념반은 월수금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사실 일주일에 2회씩 해서 클리닉까지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여름방학 때 워낙 짧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 3회로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2시부터 10시까지 근데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요 조사 일단 아직 방학 시간표가 각자 좀 다 다르게 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쓰지는 않았는데 가장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저도 내 클리닉을 더 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네, 다 진행됐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뭐 다른 과목 때문에 지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기본적인 시간 투자, 절대적인 공부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뭔가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발판이 토대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학 때 좀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실전 연습하고 조금 빈출되는 유형 공부했을 때 딱 성적이 잘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키워드를 나왔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 반은 그래도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 풀지는 못해도 뭐 인수분해? 아니면 뭐 조립제법 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가 그런 걸 봤을 때 아 그래도 수업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정도는 친구들이 다 학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그 부분까지는 이제 실력이지만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제가 정리를 되게 잘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학기 중에 온다고 해서 그냥 특강처럼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만 한다 이게 아니고 2학기 때 점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 최대한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막 잔소리하고 얘들아 조금만 더 해야 돼 조금만 더 하자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방학 때 이렇게 여름방학 이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제가 PPT를 뺏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여름방학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여름방학 딱 한 달, 여름방학 때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뭐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모의고사가 20점 향상된 친구가 4명인가 5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수학 실력이 좀 완성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모의고사가 오르고 내신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끔 내 수업을 구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다 드린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